되기도 했죠. 우열이가 진짜 귤이에게 완전히 빠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은요, 사실 귤이의 진짜 목표는 우열이가 아니라는 사실, 영상 끝까지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좀 매운맛이니까 마음이 약한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귤이한테는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진심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진짜 목표가 뭘까요? 최대 다수에게 표를 받고 주인공이 되는 것. 결국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진짜 잘해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최대한 많은 표를 받으면 됩니다. 괜히 문자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귤이에게 문자는 사랑이 아니라 점수입니다. 그럼 결국 모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귤이는 하우스 내에서 서원이랑 공커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두 귤이의 1순위는 서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첫인상과 지금 마음이 같냐는 질문에 귤이는 다르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출연자들은 아, 귤이 첫인상이 서원이가 아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서원의 첫인상이 본인이 생각하는 외적 이상형에 가장 가까웠다는 얘기를 또 하죠. 모순적인 대답입니다. 두 번째, 일본에서 돌아온 날 신경 쓰이는 이성 2명이 누구였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서원과 준현이가 등장합니다. 그동안 귤이는 준현에게 한 번도 적극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방송에서는 말이죠. 오히려 우열에게 가장 적극적이었죠. 혹시 초반에 우열한테 문자 늦게 왔다고 불안하다고 울었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우열이가 이런 사실까진 몰라도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불편함, 불쾌함, 이런 감정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세 번째, 서원이가 귤이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1순위랑 2순위랑 총합이 100%라고 치고 각각 몇 %인지 알려달라고요. 귤이는 처음엔 1순위가 70에서 80%라고 하더니 갑자기 나머지가 또 20에서 30%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1순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또 직진할 때 모습은 나는 못 본 거니까. 그리고 1순위가 확실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죠. 그 말에 의아함을 느낀 우열이가 1순위가 확실하다면 왜 닉네임 데이트에 나한테 문자를 보냈냐고 물어보니까 말이 바뀝니다. 다 물어보네. 웃긴 게 서원이가 70에서 80이 작냐고 물어보면 작지는 않다. 우열이가 70에서 80이 큰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큰 건 아니다. 80이 그렇게 큰가? 맞춤형 비스포크처럼 계속 변신하죠.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자꾸 왜 이렇게 말이 바뀔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남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기 위한 대답을 즉석에서 지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포인트는 제작진이 회상 장면까지 삽입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진짜 서원이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물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장 좋았던 데이트를 하나씩 대답하는 상황에서 귤이는 서원이랑 했던 책 데이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민주가 책 제목이 뭐였지? 물어보니까 정작 책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제일 좋아하는 남자와 제일 좋았던 데이트를 만들어준 책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사실 귤이는 그 데이트가 주는 그림이 좋았던 겁니다. 서원이가 자신한테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그 그림이요. 진실 게임이 끝나고 서원이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서원이에게 마음이 있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귤이의 신경계는 서원에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냥 핸드폰을 보면서 웃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보이는 여유는 이 사람은 변수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즉 귤이에겐 서원이가 힘들어하는 게 본인의 우선순위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든데 이렇게 핸드폰까지 하는 여유가 있다? 이건 여유가 아니라 애초에 변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출연자들은 전부 감정을 소비해서 힘들고 지친 표정이 나옵니다. 근데 귤이 혼자 웃으면서 들어가죠. 방송으로 보고 있는 시청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우열이도 귤이를 보고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부터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딱 30초만 집중하세요. 우열의 MBTI는 ESTP입니다. 여기서 ESTP의 8스택을 잠깐 볼게요. 순위가 높을수록 그 기능이 강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약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ESTP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눈치가 미친 듯이 빠르다는 겁니다. 외양 감각이 1기능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이 꼬이고 표정이 변하고 시간 설명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0.1초 만에 캐치합니다. 귤이가 첫인상이랑 지금이랑 다르다고 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 2명으로 서원과 준현을 뽑을 때 1순위가 70에서 80%라는 말이 계속 바뀔 때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미묘한 표정 변화 그동안 나한테 했던 행동들 여기서 괴리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귤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우열의 표정이 실시간으로 변하죠. 현실 감각이 발동된 겁니다. 단순히 느낀 걸로 끝나지 않고 머릿속에서 따지기 시작해요. 이 기능이 내양 사고거든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걸 캐치합니다. 그럼 원래부터 느꼈던 귤이에 대한 불편함이 수직 상승합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서 분노, 짜증, 답답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ESTP는 내양 감정의 기능이 아주 약하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은 잘 느끼지만 그 감정을 해석하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ESTP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뭐야, 말이 하나도 안 맞아. 불편하고 불쾌해. 초반 규리한테 느꼈던 호감의 잔재가 남아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호감 자체가 다시 상승한 게 아니라 진실 게임에서 규리의 모순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불편함이라는 감정이 극대화된 겁니다. 그리고 우열은 불편함이 너무 커지니까 내가 규리 누나를 좋아하는 건가? 지금 질투하는 건가? 이렇게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자기 감정에 대한 해석 기능이 떨어지니까요. 그럼 그냥 확인하자. 확인하면 답이 나오잖아. 패턴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원래 ESTP가 그래요. 불안함을 느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행동으로 푸는 성향이니까요. 네, 물론 규리에게 아예 감정이 없었다면 애초에 착각하지 않았겠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우열은 초반 유경과 규리, 투픽이었다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리에 대한 마음이 유경보다 더 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ESTP는 상상으로 끝맺음을 잘 못해요. 직접 눈으로 보고 행동으로 부딪혀야 공백을 채울 수 있거든요. 결국 우열이가 규리에게 문자를 보낸 건 너무너무 좋아서가 아닙니다. 불편한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서 못 놓은 거예요. 좋아해서 신경이 쓰이는 거, 그리고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신경이 쓰인다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또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규리가 여자 출연자들한테 난 3번씩은 다 만나봐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요? ENTJ는 좀 다릅니다. 내향 직관 기능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정이 생기면 머릿속으로 결론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웃긴 게 자기 말과는 다르게 규리는 성민과는 첫날, 준현과는 첫 데이트에서 사실상 결론을 지어버렸죠. 그럼 왜 준현 성민과 우열 서원이는 규리에 대한 반응이 완전 다르냐? 단순히 형들이 똑똑해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니고요. 나이랑 환경 차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규리는 모든 남자 출연자들을 자신의 이미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열이가 이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물론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고 미래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나이도 어리고 솔직히 지금 당장은 사회적 조건이 그렇게 압도적인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여자한테 이런 감정을 느낀 경험이 없었을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요. 그러니까 더 확인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반대로 성민이나 준현이는 어떨까요? 물론 훈남이긴 하지만 직업이나 스펙이 더 좋잖아요. 당연히 조건을 보고 좋아하는 여자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규리의 저런 모순적인 행동을 쎄함으로 느끼고 알아보는 눈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유경한테 더 끌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열은 첫 데이트를 기준으로 유경이 확실한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규리와 데이트를 했는데 유경만큼 좋진 않았어요. 불편한 마음이 신경은 쓰였지만요. 하지만 영화 데이트를 하고 유경에게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소윤과 규리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데요. 보통 남자가 이 정도로 여자한테 마음을 표현하면 99%의 여자들은 마음을 접습니다. 왜냐? 진심으로 좋아하면 그만큼 상처가 커지는 게 두렵거든요. 하지만 규리는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 반복이 떠보기가 가능합니다. 이걸로 우열이를 계속 들쑤십니다. 근데 그 문제의 진실 게임에서 규리의 모순이 극대화됨으로써 우열이의 불편함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었어요. 결국 본인 감정을 착각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우열은 내향 감정이 약해서 진짜 애정과 찝찝함, 불쾌함을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 애초에 사랑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무한 루프를 돌면서 부채질만 하는 겁니다. 사실 규리의 진짜 목적은 우열보다는 유경에 가깝습니다. 우열과 정말 잘해보고 싶었다면 우열에게만 집중하던가 떠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누가 물어보든 같은 대답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흔들기만 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경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굳이 우열과의 대화에서 유경과 본 영화를 콕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이건 그만큼 유경이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열과 있는 순간에도요. 유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인기가 많은 여성 출연자입니다. 첫날부터 몰표를 받았고 인기가 가장 많은 우열의 원픽이기도 하고요. 결국 우열이 자신에게 넘어와야 규리는 진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규리가 우열을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규리가 공식적으로 서원을 계속 선택하는 건 첫 번째, 우열은 변수가 많은 반면에 서원은 자신에게 일관적으로 직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통제력과 영향력이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 우열을 직접 고르면요. 규리도 우열을 원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서원은 그냥 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와줘서 외적으로 내 이상형이어서 이렇게 퉁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열을 고르면 자기 패를 어느 정도 까게 됩니다. 위험 부담이 커질 수가 있어요. 우열이 날 선택함으로써 인기를 얻고 서원에게 지속적인 애정을 받음으로써 안전한 서사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남자 모두에게, 아니 사실은 네 남자 모두에게 계속 다가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열이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본인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경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유경을 놓치는 건 우열 자신일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분 매력은 쩐다, 남자 다루는 법 미쳤다.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한 명만 진심 없이 거짓을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요. 당연히 더 유리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다른 출연자들을 욕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출연자를 응원하는 마인드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제 채널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성숙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